혜진 씨는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서 바로 서울로 올라오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혜진 씨와 함께 할 겁니다. 처음 만날 때 기억나죠? 그때 형사님, 이 인간은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구속 안 시키면 도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금고에서만 가져간 돈이 3천만 원이 넘어요. 저기 전현도 같이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생 그림을 그리며 교양 있게 살아온 68세 정혜진입니다. 사별 후 한 남자를 만났고 그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에게 모든 걸 주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다음 달에 이쁜이 시술까지 예약했는데 제 순수한 마음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을 여러분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쁜이 시술은 캔슬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68세의 혜진은 서울 북쪽 조용한 동네의 4층짜리 건물 꼭대기층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했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릴 때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넓은 거실 한켠은 화실처럼 꾸며져 있었고 햇살 좋은 오후면 물감 냄새와 재즈 음악이 조용히 흘렀다. 혜진은 한때 대학에서 미술사를 가르쳤고 교양 있고 여유로운 품위로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말투도 부드럽고 조심스러웠고 항상 차분한 단정함을 잃지 않는 우아한 여성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초인종 소리에 붓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회색 린넨 셔츠에 단정한 바지, 말끔한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혹시 여기서 미술 수업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혜진은 당황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제가 수업은 하진 않지만 어떤 걸 그리고 싶으신가요? 그 남자는 조금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어요. 전업교사로만 살아오다가 요즘 문득 그림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남자의 이름은 도현, 55세.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최근 명예퇴직을 했다고 했다. 처음엔 단순히 그림을 배우려는 중년 남성으로만 여겼다. 나이 차이도 있고 혜진은 그를 전혀 이성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첫인상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 조용히 말할 때의 낮고 온화한 목소리, 키가 크고 어깨가 반듯하게 펴진 단정한 체형.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다. 너무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이네라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원래 수업 신청을 받지도 않았고 그런 요청엔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날은 달랐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가 캔버스 앞에 서는 걸 보고 싶었고 무언가를 배우겠다고 진지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설렘으로 다가왔다. 아니, 어쩌면 그 남자에게서 풍기는 어떤 매력, 다정하고 따뜻한 말투, 깊은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을지도. 이 남자를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 그 충동 하나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한번 해보죠, 도현 씨.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며 그는 혜진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녀를 대했다. 말을 끊지 않고 항상 끝까지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고 붓을 쥐는 법을 배우는 동안에도 조심스레 그녀의 설명을 따르며 이렇게 해볼까요, 혜진 씨? 이렇게 그리면 괜찮을까요? 하고 다정히 물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게 됐다. 하지만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아직은 몰랐다. 이 남자가 자신을 여자로 바라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혜진은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도연과의 수업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정해진 시간 없이 그가 올 때마다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만남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일상은 알게 모르게 그에게 맞춰져 갔다. 그는 항상 조심스럽고 겸손했다. 미술에 대한 지식은 전무했지만 붓을 잡는 손끝엔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실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한 선 한 선을 집중해서 그리는 그의 모습은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겼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오늘은 수업 말고 잠깐 차 한잔 하실래요? 혜진 씨?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그날 이후 수업은 늘 티타임과 함께였고 말이 수업이지 어느샌가 대화가 중심이 되었다. 도연은 늘 그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남편과의 추억, 대학 시절의 일화, 좋아하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는 한 번도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항상 미소를 지었다. 가끔은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 들려주기도 했다. 아이는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부모님을 모시다. 작년에 부친을 여의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리고 어쩐지 그림이 끌렸다고. 사실 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오래전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게 있어서요. 시간도 많고 이제는 조금 더 나를 위한 시간을 써야겠단 생각이 들어서요. 그의 말은 과시가 아니라 무심한 듯 흘러나온 고백처럼 들렸다. 혜진은 그때 어쩐지 마음이 놓였다.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말투, 그런 모든 것들이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와 눈을 맞추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웃게 되고 그의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오래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일들에 자꾸 마음이 쓰이고 그의 그림이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괜히 뿌듯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매번 그가 다녀간 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곤 했다. 왜 이렇게 자꾸 웃지? 설마 내가 이 나이에 하고는 웃음을 참아보려 했지만 입꼬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았다. 어느 날 도연이 말했다. 혜진 씨, 혹시 제가 그린 그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잘 그리진 못했지만 그려보고 싶어서요. 그 그림은 생각보다 정성스럽고 따뜻했다. 비록 기술적으로는 서툴렀지만 그녀를 모델로 한 듯한 중년 여인의 뒷모습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다. 혜진은 조용히 웃었다. 이 그림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저 맞나요? 도연 씨.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혜진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지금 설레고 있는 걸까? 하루는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졌다. 혜진은 평소처럼 화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어쩐지 가라앉지 않았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도연은 오늘 안 오겠지.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놀라며 문을 열었고 우산도 없이 서 있는 도연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괜찮으시면 잠깐 들러도 될까요? 혜진 씨?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옷을 말릴 수 있도록 수건을 건네며 물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엔 그냥 집에 계시지 그랬어요. 도연 씨. 혜진 씨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혜진은 숨이 잠시 멎는 듯했다. 그런 말을 그렇게 무심한 듯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 깊은 곳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이 따뜻해지는 듯했다. 비가 오는 어두운 날, 방 안을 가득 채운 그윽한 차 향과 창밖의 빗소리, 그리고 도연의 말투는 유난히 감성적으로 다가왔다. 이날 이후 그녀는 그를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남자로 의식하게 된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자리에 앉았다. 도연은 말없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감탄했다. 이 그림선 하나에 혜진 씨가 보이네요. 그녀는 말없이 웃었지만 가슴 안쪽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걸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봐주는 게 참 오랜만이라는 걸 깨달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도연이 입을 열었다. 사실 전 누군가를 이렇게 자주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처음엔 그냥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에 오고 싶더라고요. 여기 오면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쩐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히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혜진은 이제 도연이 올 시간을 마음속으로 헤아렸고 그가 좋아할 것 같은 차를 준비해 두었다. 그가 고른 연필과 붓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그가 그리는 풍경에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바랬다. 그녀는 이미 아주 조용히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그날은 초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토요일 오후였다. 혜진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괜히 들떠 있었다. 이유는 분명했다. 도연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다. 혜진 씨,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천천히 답장을 보냈지만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왜 이토록 단순한 문장이 이렇게 설레게 하지? 둘은 집 근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도연은 셔츠에 재킷까지 갖춰 입고 있었고 깔끔하게 빗은 머리와 부드러운 향수 냄새가 낯설면서도 설렜다. 혜진도 오늘만큼은 낡은 작업복 대신 연한 살구빛 원피스를 골랐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혜진 씨. 도연의 말에 그녀는 겸연쩍게 웃으며 고마워요, 도연 씨. 라고 대답했지만 입꼬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았다. 식사는 조용하고 따뜻하게 흘러갔다. 서로의 어린 시절, 좋아했던 책과 영화 이야기, 부모님과의 추억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도연은 중간중간 말을 멈추며 망설이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혜진은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혜진 씨를 뵈면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엔 그게 왜인지 몰랐는데 자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지금 혜진 씨를 단순히 미술 선생님으로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예상치 못한 고백. 그것도 이토록 정중하고 부드럽게. 잠시 침묵 끝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요. 그런 말 해줘서. 근데 나보다 13살이나 어리다는 거 생각 안 해봤어요. 도연 씨? 생각 많이 해봤죠. 근데 그런 게 제 감정을 막지는 못하더라고요. 혜진 씨는 그냥 나이가 많은 여성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저 혜진이에요. 그녀의 가슴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설렘, 두려움, 놀라움 그리고 아주 미세한 의문. 하지만 그날 밤 혜진은 거울을 보며 웃고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조심스러운 고백.
모든 것이 그녀를 흔들었지만 불쾌함은 없었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여자로 보인다는 사실이 신선하고도 기분 좋았다. 다음 날 예전에 미술계에서 함께 활동하던 지인에게 전화가 왔다. 혜진, 요즘 잘 지내죠? 종종 SNS에 올라온 그림 보는데 여전히 멋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그냥 조금 다시 붓을 잡고 있어요. 지인은 이어 말했다. 그런데 혜진 씨와 같이 걷는 남자분 봤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녀는 살짝 당황했지만 전혀 숨길 생각은 없었다. 그냥 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는 좋은 사람. 그렇다고 믿고 있었고 그 이상의 의심은 떠오르지 않았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자신이 이미 그 남자의 세계에 조용히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발걸음이 생각보다 훨씬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 씨 댁에서 한번 저녁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리는 제가 할 텐데요, 도연 씨.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두 손 가득 장을 봐서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앞치마까지 준비해 온 그는 부엌에서 능숙하게 재료를 다듬고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완성했다. 집안은 고소한 냄새와 와인의 은은한 향으로 가득 찼다. 혜진 씨, 늘 제가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가 혜진 씨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다. 오늘을 기념해서 건배.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음악, 촛불, 따뜻한 대화. 모든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들으며 잔을 기울였다. 혜진은 한 손으로 와인잔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이렇게 애써준 저녁. 도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 오늘 혜진 씨를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혜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도망치지 않았다. 천천히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닿았고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온기가 번졌다. 그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숨결을 나누었다. 강요도 서두름도 없이 오로지 존중과 따뜻함만이 있었다. 혜진은 오랜만에 다시 여자가 되는 기분을 느꼈다. 그의 손끝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고 그의 입맞춤은 마치 그녀의 외로움을 읽고 달래주기라도 하듯 깊었다. 도연의 손길은 혜진이 잊고 있었던 감각을 섬세하게 일깨웠으며 그의 리듬과 호흡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의 자신감 넘치면서도 부드러운 스킬은 혜진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황홀함에 빠져들었다. 수년간 닫아두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며 그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그의 품에 안긴 채 속삭였다. 이런 밤이 다시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기분은 처음이에요. 도연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혜진 씨. 혜진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도연의 매혹적인 터치와 열정적인 순간들은 혜진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으며 그의 뛰어난 스킬에 완전히 매료된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계절이 덜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진은 얼마나 좋아하던지 혜진의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을 나설 때도 그녀의 손을 잡고 말없이 입을 맞췄고 그녀는 그 부드러운 손길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다음 날 혜진은 아침부터 화장을 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며 스카프를 몇 개나 바꿔보았다. 그저 평소처럼 붓을 드는 하루일 뿐인데 그녀의 마음은 들떠 있었다. 그날 이후 혜진은 스스로 그를 자꾸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다. 그림을 핑계로, 차를 마시자는 핑계로, 오늘은 식사를 준비했다는 핑계로. 그녀는 점점 더 자주 그와의 시간을 원했고 그가 자신과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안정되고 충만한 순간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기다리는 순간이 점점 많아진다는 걸 알았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꽃을 고를 때도, 새로운 티백을 고를 때도 그는 늘 그녀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매번 작은 정성을 잊지 않았다. 혜진 씨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하고 건넨 꽃 한 송이, 조심스레 고른 와인 한 병, 손수 쓴 카드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혜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갑자기 번개처럼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며드는 거라는 걸.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늦은 나이였지만 설렘은 여전히 강했고 욕망과 외로움도 여전했다. 그녀는 점점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고 그림을 핑계로, 식사를 핑계로 그를 자꾸 집으로 불렀다. 그녀는 숨겨왔던 자신의 욕망이 점점 터져나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와 매일같이 살을 맞대고 싶은 마음, 그의 숨결이 닿는 밤을 반복하고 싶다는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의 강한 감정이 생긴 것이다. 한편 도연은 늘 성실했고 배려 깊었으며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의심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남자가 왜 지금까지 혼자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의 품이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오래 혼자였던 걸까? 그녀는 그렇게 그의 품 안에서 마음을 완전히 열기 시작했다. 그날은 무더운 초여름의 일요일이었다. 혜진은 하늘색 린넨 블라우스를 입고 고급스러운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도연이 여동생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며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했고 혜진은 흔쾌히 허락했다. 마침 그녀의 딸도 시간이 맞아 넷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성사되었다.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 앞엔 도연과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성이 함께 서 있었다. 정갈한 재킷 차림의 단정한 머리, 조용한 미소. 그녀는 확실히 호감형이었다. 안녕하세요, 혜진 씨.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최유정이라고 해요. 도연의 여동생은 단아하면서도 품이 있는 말투로 인사를 건넸고 혜진의 딸 역시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았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도연은 종종 혜진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기도 했고 유정은 조용한 말투로 자신이 다니는 골프장 얘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이 있어요. 회원제로 사람도 없고 굉장히 좋아요. 다음에 이렇게 4명이서 꼭 같이 라운딩 가시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그 말에 혜진은 감사함을 느꼈고 딸 역시 유정이 예의 바르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연의 여동생까지 알게 되고 딸에게도 도연을 소개하니 혜진은 도연과 더욱 가까운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아주 자연스럽게 혜진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혜진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림을 그리자며 저녁을 같이 하자며 그를 집으로 불렀고 혜진은 그와 살을 맞대는 시간이 점점 당연하게 느껴졌다. 밤이 되면 그를 품에 안고 그의 숨결을 느끼며 잠들고 싶었다. 사별 이후 잊고 지냈던 열정, 외로움의 깊은 틈에서 깨어난 욕망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혜진은 도연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혜진 씨, 우리 이렇게 연애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전 요즘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이제는 혜진 씨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혜진은 가슴이 저릿했다. 기다리던 말을 듣게 된 그녀는 그날 밤 그에게 먼저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도연 씨, 우리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면 어때요? 도연은 놀란 듯 잠시 침묵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혜진 씨. 저도 그 마음이었어요. 며칠 후 양가 가족이 소규모로 모여 조촐한 상견례가 치러졌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고 품격 있게 진행됐기에 혜진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딸도 주변 지인도 그 사람 참 괜찮다는 반응이었고 그녀는 이미 도연 없이 살 수 없는 자신을 점점 받아들이고 있었다. 결혼을 앞두고 도연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재정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혜진 씨, 혹시 이 집 외에 다른 자산도 있으신가요? 하는 식으로. 그녀는 그를 향한 신뢰로 인해 자신의 아파트 2채와 예금, 그리고 상가 건물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제 부부가 될 사람에게 미리 공유하는 것처럼. 혼인신고를 마친 지 보름쯤 되었을까? 도연은 변함없이 다정했고 여전히 혜진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었네요. 혜진 씨. 제겐 가족도 삶의 방향도 이제 다 혜진 씨뿐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렇게까지 사랑받는 느낌이 언제였던가. 그녀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우연한 듯 말했다. 아, 나 요즘 이것저것 처리할 게 많은데 인감도장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필요하더라고요. 혼인신고도 했으니 이것저것 미리 챙겨두려고요. 그녀는 조금도 의심 없이 서류를 내주었다. 심지어 자신의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금고 열쇠까지 건넸다.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얘기해요. 도연 씨. 가족인데요, 뭐.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도연이 외출을 자주 하고 늦게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다고 느낄 찰나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 속에서 부동산 명의 변경 신청서를 우연히 발견했다. 거기엔 그녀의 도장과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난 사인한 적이 없는데. 급히 변호사 친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친구는 단호히 말했다. 혜진, 이건 명예도용이에요. 무조건 법적으로 따져야 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 수진아, 근데 우리 도연 씨 절대 그런 사람 아냐? 뭔가에 필요했으니 저렇게 했겠지. 그날 저녁 그녀는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연 씨 이 서류, 나 몰랐던 건데. 무슨 일이에요? 그는 순간 얼어붙은 듯 침묵하다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내가 정리하다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전혀 효력 없는 문서니까요. 쓸데없는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믿음을 붙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절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수지는 단호했다.
혜진, 이건 명예도용이야. 무조건 법적으로 따져야 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 망설이는 혜진을 본 수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도연 씨 전화번호 줘봐.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혜진이 번호를 건네자 수지는 바로 통화를 시도했다. 변호사 특유의 단호하고 조리 있는 목소리로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 씨, 이 문서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명예도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고 혜진 씨는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완전히 잠적했다. 전화도 꺼져 있었고 집도 비워져 있었다. 혜진은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더 이상은 감정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그녀는 집안 곳곳을 뒤졌고 보석함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그녀 명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국 흥신소를 통해 그를 추적했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가 여동생이라던 여자는 사실 연인 관계였고 두 사람 모두 사기 전과가 있었으며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혜진은 망연자실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채 울기만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품이 있는 중년 화가가 아니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 일상이 되어버린 그와의 나날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다. 혜진은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나올 수 없었다. 집안엔 그의 흔적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식탁에 놓인 두 개의 머그잔, 함께 완성한 그림 한 점, 욕실에 남겨진 칫솔까지 모두가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았다. 눈가엔 깊게 패인 주름, 퀭한 눈동자. 절망에 빠진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날 밤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하자. 변호사도 알아볼게. 가만히 있지 마. 그 말에 혜진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그녀는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흥신소와 변호사 사무실을 오갔다. 모든 게 수치스러웠고 창피했지만 그녀는 견뎠다. 마치 자신에게 내려진 벌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증거가 모였다. 그는 도연이라는 이름도 가명, 가족이라던 유정도 사실은 사기 전과가 있는 동거인. 두 사람은 혼인빙자 사기로 수년간 전국을 떠돌며 피해자를 만들었던 사실까지 밝혀졌다. 혜진은 무너졌다. 사랑했던 감정마저 혐오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 욕망, 꿈, 사랑, 심지어 자존감까지 송두리째 앗아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묻어두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끝나면 진짜 끝이야. 그녀는 결심했다. 그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자신뿐만 아니라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다. 캔버스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다. 울분과 분노, 상실과 재기의 감정을 모두 쏟아내듯 물감은 거칠게 번졌고 그녀의 눈빛도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아름답고도 잔혹한 그녀만의 방식으로. 혜진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을 새롭게 시작했다. 습관처럼 흐르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 무언가를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림이었다. 경찰 수사는 조금씩 진척됐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형사 소송도 진행되기 시작했다.
복잡한 법정 절차와 진술서 작성, 증거 수집은 그녀에게 낯설고 버거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감당해냈다. 이제는 울 시간도 주저앉을 틈도 없었다. 그림 작업실에는 그녀의 전시회를 본 적 있다며 혹은 수업을 받고 싶다며 낯선 여성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점차 그 따뜻한 교류 속에서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딸은 그런 엄마를 옆에서 지켜보며 말없이 응원해 주었다. 엄마, 정말 멋져요. 그 짧은 한마디에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심으로. 그리고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용의자 남성과 여자가 부산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혜진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혜진은 무언가 마음이 씁쓸했다.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저런 사기꾼에 불과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그녀는 종종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그 남자를 그렇게 믿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빠져들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자책보다는 이해에 가까웠다. 너무 외로웠고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를 갈망했기에 그 허기를 채워준 그 사람의 말과 눈빛은 그만큼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가끔 불안해진다. 앞으로 나는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이제 그녀는 누군가를 믿는 일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다시는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닫아두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는 말없이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다. 삶은 계속된다.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더 단단하게. 오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